3부입니다. 미국 시장 개장하기 직전 꼭 챙겨봐야 되는 주요 소식들 살펴보는 시간이죠. 자, 유선남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유선남님께서 그 국채금리가 5.5% 가면 비키니 댄스를 춘다는 소식이 있어서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이제 많은 분들의 눈이 걱정이 되고 좀 요즘에 좀 불안해져가지고 좀 취소를 할까 싶긴 한데 그런 말을 내뱉은 적이 있었죠. 예, 저는 건강합니다. 네. 정신적으로도 건강합니다. 아주 탄탄합니다. 네. 예, 건강합니다. 저도 예. 가능합니다. 예,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이거 방송에 못 나갈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5.5% 가면은 비키니 댄스죠? 비키니 댄스 5.5% 가면 5.5%. 네. 알겠습니다. 저희랑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일단은 다들 이제 기억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근데 그 5.5%가 본인 채널에서 추시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안 추려고 생각 중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할 기억이 있어요. 네. 지금 이 정도 되면 뺄 수가 없습니다. 뺄 수 없어. 네. 지금 뭐 증인이 2,000명이 넘어요 지금. 네. 자, 이 부담 안고 가득 안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스케줄 한번 봐주시죠. 네, 오늘 스케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사실 중요한 스케줄은 딱히 없습니다. 오늘 학과연준위원회 연설이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리 동결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 사실 조금 있으면은 이제 곧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연준위원들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이고 조금 있다가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있을 만한 부분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자로 발표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주택 판매 지표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연준회 의장의 연설이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가 더 디테일하게 가보도록 하고 이것 말고 중국에서 기준금리 발표가 있었습니다. 인민은행의 대출우대금리가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와 일치하는 금리 동결이 발표가 되었고요. 파월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아직까지 금리 인상이 테이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11월에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리는 여전히 이제 과긴축과 저긴축을 양쪽 다 이제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둘기도 매파도 아닌 그 어느 정도 중간쯤이었지만 문제는 금리 인상이 아직 앞으로도 테이블 위에 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스탠스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난 일이 파월의 연설 도중에 나왔는데 파월의 연설 도중에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시위가 열려가지고요. 파월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었고요. 그 가운데 안에서 파월이 현재 금리 조절을 통해서 환경을 죽이고 있다라는 등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도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파월한테 가서 시위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도중에 파월 연설 바로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제 시위대가 들이닥쳐서 자신들의 구호를 흔들면서 이제 현재 연준이 환경을 죽이고 있다라고 지금 여러모로 프로테스트를 하는 등 조금 좀 신기한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파월이 그 덕에 이제 빌딩 밖으로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주식을 많이 샀나 보네. 환경단체에서 네, 주식을 많이 사니까 금리 좀 빨리 떨어뜨려라. 자, 좋습니다. 다음 소식은 저도 이 소식 봤는데 그 토요타도 테슬라의 그 충전 네트워크를 사용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제자로 나오는 호재인데 문제는 사실 어제자 테슬라가 너무 악재가 컸다 보니까 언행에 관련된 악재가 컸다 보니까 전혀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 토요타와 렉서스가 테슬라의 NACS 충전 단자를 이제 도입하기로 했고요. 차지 포인트 쪽에서도 앞으로 자기네들 충전소에 NACS 충전 단자를 추가적으로 부착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두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단기적으로는 사실 테슬라가 갑작스럽게 돈을 벌게 해준다거나 수익을 올려준다거나 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영향이 좀 미미했다라고 알려드릴 수 있는 소식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충전 단자를 바꾸게 되면은 그래도 테슬라의 어떤 생태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니까 물론 이제 그 안에서 같이 그래서 뭐 제가 근데 그게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 슈퍼차저를 이용하시는 분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냥 딱 꽂았다 빼면 휴대폰으로 자동 결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다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유소 가서 뭐 신용카드 꽂고 뭐 누르고 이게 다 넣고 나서 결제 끝내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전기차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신용카드 꽂고 뭐 이렇게 누르고 전화번호 누르고 나중에 결제 다 되면 이제 또 뽑고 근데 이 과정 없이 테슬라는 그냥 슈퍼차저 떡 꽂고 그러니까 핸드폰 꽂는 거랑 비슷해요. 꽂고 그다음에 다 충전되면 뽑으면 알아서 결제가 되거든요. 시스템이 연동이 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결제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낙스를 사용하게 되면 포드나 아니면 지금 그 도요타도 그렇고 그러면 그 차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런 식으로 결제가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유사남님.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테슬라를 켜보지는 않았어요. 저분은 부동산 바보예요. 부동산만 알아, 부동산만. 농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이 충전 단자에 대한 어떤 기술력까지 이거를 아시는 분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은 좀 아실 것 같고. 뭐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또 이런 부분도.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 주식 급락. 아까 제가 잠깐 좀 언급을 했는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사실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태양광 주식들이 급락하는 소식이 전달이 됐었는데요. 사실 솔라 에지뿐만이 아니라 엔페이즈도 거의 10몇 %가 갑자기 이제 급락하게 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봤는데 이제 솔라 에지라는 회사가 어닝을 발표한 건 아닌데 이제 예비는 이제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자신들이 어닝이 안 나올 거라는 걸 대비할 수 있도록 예비 수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안에서 사실 최근에 유럽 쪽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취소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설치에 대한 취소가 나오고 설치가 지지부진하고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서 자신들이 어닝을 잘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 언급을 통해서 이제 태양광 주식 모두가 사실상 영향을 받게 되면서 솔라 엣지도 그렇고 엔페이즈도 그렇고 주식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소식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사실 이게 친환경이 사실 어떤 바이든 정부의 뭐랄까요 하나의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정책 목표 중에 정말 뭐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핵심적인 정책인데 유산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 미국 내의 어떤 친환경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분위기, 감지 어떻게 느끼세요 지금? 일단은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 뭐 사실 여전히 사람들은 뭐 지지를 하는 모습들이 있기는 한데요. 예. 다만 지금같이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굳이 약간 친환경 쪽이 좀 더 비싸니까 모든 친환경 쪽으로 가면 가격이 좀 더 비싼 편이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 안에서는 사실 조금 지지자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사실 일상생활, 그러니까 우리 뭐 시민들 입장에서 그게 몸으로 좀 체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정말 뭐 태양광이나 아니면 도시형 어떤 태양광이나 도시형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설치한다든지 뭐 뭔가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동물의 권리가 중요해. 그러면서 비건을 실제 실천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나는 환경이 중요하고 기후 위기가 중요해서 그렇죠. 실제로 삶에서 이런 친환경을 실천하는 분들이 많은지가 궁금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꼭 내가 이 물건을 쓰지 않더라도 그 냄새라도 이 냄새라도 나거든요 그게. 그 미국 내에서는 사실 그 친환경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분위기, 냄새 이렇게 납니까? 일단 그거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 태양광이라는 이제 기술 자체가 이제 장점도 많지만 이게 기후 변화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화재가 날 위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게 되고요. 전기가 아무래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소방 기관들이 사실 뭘 제대로 접근하기 어렵거든요. 전기가 지나가는 물을 부었을 때 전기에 감전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가장 고정시키는 수단이 시멘트 블럭을 위에 둡니다. 원래는 원래는 루프에다가 고정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보험회사들이 더 차지를 하기도 하고 더 화재가 날 위험이 높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여러 가지 올라가고 그걸 설치를 하는 것만으로 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출되는 경우가 꽤 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설치에 조금 망설이는 경향, 특히 기업들이 설치에 망설이는 경향이 꽤 있긴 합니다. 야. 근데 그때는 왜 이렇게 열풍을 분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요. 뭐 그때는 다 바뀔 줄 아는 거야. 그게. 예. 근데 사실 말씀하신 거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보험료가 급증하고. 그러니까 보험료 그런 이제 부수적인 어떤 금액이 더 맞아요. 지출이 되니까. 네. 이 태양광으로 아꼈던 그 돈이 다 상세가 돼 버리는 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이렇게 태양광은 하나의 테마로 잠깐 그러니까 마음 아프다.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태양광이 90년대, 지금 90년대부터 있어갖고 막 90년대 그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1년대 맞아. 한 번 떴다가 가라앉고 떴다 가라앉고 이걸 몇 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진짜일 줄 알았지. 예. 근데 또 가라앉네. 참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자, 중국에서 흑연마저도 수출 통제를 하기로 했네요.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재미난 소식들이 좀 전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서 뭐 흑연도 갑작스럽게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 사실 조금 의존이 높은 한국이 사실 미국보다는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들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런 부분들과 합쳐져서 또 어제 항생지수가 좀 내려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원래는 부양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도 했고 부동산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중국 쪽의 부동산이 현재 지금 많은 두려움을 자아내고 있고 비구이 위안이 사실상 이번 페이먼트도 놓치게 되면서 세부 불이행에 이제 오피셜 발표는 없었는데 이제 모든 기업들이나 모든 바깥쪽의 이제 시야들은 세부 불이행에 도입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구조조정이 임박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사실상 생겨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중국 쪽에서 지금 현재 안 좋은 소식들 관련해서 이제 좀 여러 가지 공포가 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어저께 재미난 부분들이 바이든 미국 쪽에서 사실 이제 자신들의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중국 쪽에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에 개입해달라고 했는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는 약간 팔레스타인의 지지를 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지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미중 관계도 삐걱삐걱하면서 중국 주식들은 전체적으로 안 좋은 모습들이 나왔다라고 전달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 갈륨, 게르마늄, 흑연 뭐 전부 이제 수출 통제니까 예전에 뭐 게르마늄 팔찌 아세요? 이제는 게르마늄 팔찌 차고 연필을 못 쓰겠네. 그죠? 이제는 뭐 그걸 못 쓰겠어. 어떻게 상상력이 거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나 진짜 존경스러워서 그래요. 나 진짜로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나 게르마늄 팔찌 차고 연필 써야 되는데 글 써야 되는데. 그건 못하겠다. 끊어야 되겠다 이제. 더 이상 그거 못하겠다. 네, 오늘 끊었습니다. 오늘부터. 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28분이니까 하나만 뉴스 더 듣고 그 다음에 종치죠. 네. 바이든 뉴스 한번 전해주시죠.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이번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가 빠져 있습니다. 케빈 메카시와 이제 여러 가지 딜을 맺을 때 그것을 빼놓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서 이 예산안에 1,050억 달러 어치를 긴급 안보 예산을 의회에다가 투표해달라고 붙이겠다라고 했는데 문제는 케빈 메카시 전 의장이 해임이 당한 상태라서 지금은 임시 하원 의장이 있는 상태라 어떠한 예산안도 승인이 불가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빠르게 하원 의장이 선택돼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지원과 미국 비축물자 보충에 600억 달러, 이스라엘에 140억 달러, 인도주의적 노력을 위해 100억 달러, 대만을 위해서 70억 달러, 미국 국경 안보를 위해서 140억 달러 정도의 지원에 예산안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 소식들이 전달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종 한번 치고 갈까요? 개장. 네, 개장 시장. 네. 종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해피 프라이데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요? 네, 소리가 2번 빗나갔어요. 그렇죠. 2번 빗나갔어. 선물 시장. 자, 선물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지금 마이너스 0.12%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도 마이너스 0.12%, 나스닥은 0.96%.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아니요, 들어온 겁니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것 같은데 잠시만요. 아니,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네,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한 0.2% 정도 나스닥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네. 오늘까지
1% 빠지면 안 되지. 진짜. 울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방송 도중에 울어야 돼. 자, 들어왔습니다. 예. 숫자 들어왔어요. S&P 500이 마이너스 0.12%, 다우도 마이너스 0.12%, 나스닥이 0.3% 정도. 예, 이렇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맵을 한번 볼게요. 자, 맵을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뭐 크게 지금 변동성을 주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없다. 테슬라가 지금 마이너스 1.5% 정도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외에는 막 그렇게 크게 또 도드라지는 예, 뭐 기업들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도 뭐 크게 보이지가 않는 상태고, 지금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잠시 후에 유선남님이 얘기 전해주실 겁니다. 예. 네. 자,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고, 오라클도 지금 마이너스 2.3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 두 기업 외에는 아마존하고 테슬라, 구글이 조금 안 좋은 상황, 불 들어오는 상황. 네. 예. 단풍이네요. 그렇죠. 피가 조금 돌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런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시장 움직임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유사남님하고 다시 좀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약간 어려운 이야기 있는 것 같은데, FCC가 VR 기기를 위해서 6GHz 대역을 개방한다. 이 뉴스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 네, 일단은 VR 기기들이 사실 어느 정도 와이파이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조금 초고속에 준하는 와이파이가 기술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대역폭을 관리하고 있는 미국의 정부처가 개방을 하겠다, 이 대역폭을 개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VR 기기를 위한 주파수를 개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 와이파이 기술이 이제 개방이 되게 되는데요. 메타와 애플, 구글 세 회사 다 지금 현재 FCC의 결정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AR과 VR 기기들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했다라고 전달이 됐습니다. 예. 그 유산남님께서는 그 AR 기기, VR 또는 뭐 애플에서 나오고 있는 비전 프로, 이러한 기기들에 대한 어떤 수요,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VR 기기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얼리 어댑터라서 옛날부터 VR 기기를 좀 갖고 있었는데, 확실히 이제 신세계이기는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 무겁고 불편합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상용화되는 데는 좀 커다란 문제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이제 이거를 쓸만한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기기는 있어도 요거를 제대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함이 많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좀 제대로 된 기기가 좀 더 나와야 된다. 지금 물론 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했지만, 이번에 애플의 비전 프로도 나오게 되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식의 기기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상용화되고 완전 이제 우리의 핸드폰처럼 쓰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플 기기 같은 경우는 일단 좀 써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 써보질 않아가지고. 그 얼리 어댑터세요? 저는 뭐 VR 기기를 한 4년 전부터, 5년 전부터 써오고 있긴 합니다. 야, 쓰고 뭐 하지? 뭐 하세요 보통? 지금까지 하신 거가 뭐 보통 뭐 게임을 하시나? 뭐 하세요? 게임도 뭐 많이 하고요. 영화, 여러 가지 영화도 볼 수 있죠. 영화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장 많이 빈도가 가장 많았던 그 분야가 뭐예요? VR 같은 거 만약에 한 5년 쓰시면, 내가 이 분야는 이거 가지고 많이 쓰더라. 그럼 나중에 우리 만약 쓸 때, 아무래도 이제 게임이죠. 아무래도 가장 많이 쓰는 분야는 게임이고, 사실 이걸로 영화를 보기에는 불편하거든요. 이걸로 막 영화관을 쓸 수 있다, 새로 막 오피스 기업처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불편합니다. 그냥 맨눈으로 이제 프로젝터나 이제 텔레비로 보는 게 훨씬 편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비트세이버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임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는 뭐 하프라이프라는 게임이 많이 유행했었는데,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하는 게 아니면은 이제 대부분은 이제 제 옆에서 썩고 있습니다. 거의 안 쓰고. 아유, 채팅창에 나랑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예. 유사남님 좀 이따 채팅창 확인하고 이러실 것 같아요. 자, 다음 봐도 왠지 알 것 같아서. 자, 다음 소식은 안 그래도 비트코인이 계속 또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네, 현재 SEC에서 리플을 이제 임원에 대한 이제 소송들을 다 취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아직 리플 사에 대해서는
소송은 지속을 하겠지만 이제 대부분의 리플 임원들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자유로운 모습이 나왔고요. 사실상 SEC가 리플 관련해서 조금 더 가벼운 소송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리플 가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포함한 거래소에 현재 집중을 할 거다라고 발표가 났다라고 얘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네. 참 비트코인이 네. 최근에는 암호화폐 시장에 약간 좋은 뉴스가 그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렇게 안 좋나? 이쪽으로 쏠린 겁니까? 그러니까요.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좀 작은 어떤 소식들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바이두가요, 번스타인에서 목표가가 하향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자 기준으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에서 어닝 발표가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일단 매출 같은 경우 소폭 미스를 하고 EPS는 빗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8%가량 내려가는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다음 주 뭐 실적 발표야 뭐 네. 중요한 거 다 아시니까 이렇게 뭐 마무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유선남님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주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유선남님은 벌써 약간 친구가 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뉴저지 가고 싶지 않아요? 나 가서 저의 그런 질문들도 다 회피하시고 네. 눈치도 빨리 빠르시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는 가까워졌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 움직임 또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인투이티브 서지컬은 지금 4%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이거 인투이티브 서지컬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오젬픽, 위고비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살 빠지면 비만 수술 받겠어? 그런 얘기 하는데 이게 음모론인지 아니면 회사에서 뭐 컨퍼런스 콜 때 나온 건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제 의료 행위로서 해결됐던 것이 약 하나로 다 해결이 돼 버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여러 이제 수요 측에서 네.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뭐 심지어 월마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요. 뭐 물론 일시적인 어떠한 뭐 이슈였지만 노이즈였지만. 네. 하여튼 뭐 그런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오라클도 뭐 3%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가 오늘도 안 좋습니다. 테슬라 잠깐 주가를 좀 볼까요? 네. 아이고.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왔네. 뚫은 거 아닙니까? 아니 아직 안 뚫은 겁니까? 아직 괜찮아요. 아직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네.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절대 뭐 제 얘기 절대 들으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라도 좀 지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주가가 좀 그만 빠졌으면 좋겠다. 이러한 좀 마음의 염원. 그러니까요. 자, 그럼 넷플릭스는 다행히 오늘도 오늘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어제 1%가 올라갔네요. 1.47%. 오늘도 급등하는. 다행입니다. 넷플릭스 다행이고요. 자, 알겠습니다. 아이고. 지지선을 마음대로 긋고 있대. 어떻게 알았지? 그냥 여긴데? 이랬어. 자, 그러니까요. 우리 지난번에 어느 분이랑 얘기 나누다가였지? 요즘에 카드론 이자가 엄청 높다고. 어느 분이랑 얘기했었죠? 어제였었죠. 문득 그래서 비자랑 마스터카드를 한번 보고 싶었어. 비자 한번 볼까요? 그냥 보고 싶었어요. 요 정도. 뭐 마스터카드 비슷하겠죠. 누 한번 볼까요? 누홀딩스. 야, 너무 좋다. 이거 조금만 길게 보면 약간 나쁘긴 해요. 그러니까 상장 직후에 많이 떨어졌었고 한 $3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 정도긴 한데 근데 최근에 왜 이러지? 최근에 워렌 버핏 사서 그런 거죠. 버핏 효과.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워렌 버핏이 샀다 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샀다는 걸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를 되게 쉽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이거 막 금요일이니까
뭐 이런 얘기 해도 되지 뭐. 예, 내가 샀어. 네. 올라가 주가가. 그러니까 쉽잖아. 박 팀장이 샀어. 예. 떨어지죠. 샀으니. 그렇죠. 내가 샀으니. 금리까지만. 예. 자, 오늘 금리까지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그래도 다행히 좀 5%에서는 멀어지고 있습니다. 4.94. 30년물은 여전히 5.1%로 5%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0년물은 4.94. 저희 요즘에 클로징이 거의 매일 똑같은 것 같아요. 금리가 좀 내려라. 그렇죠. 금리가 좀 내려라. 예. 금리가 일단 압박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 예. 이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그걸로 마무리할까요? 자, 금리가 좀 내려라. 자, 이 주문과 함께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셨던 우리 글로벌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함께 시간 보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올 테니까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